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할 때나 또 휴가철에 운전을 오래 할 때, 주부님들의 경우 김장을 하거나 명절이 끝난 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님과 함께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의 적신호 허리 통증. 이제 참지 말고 허리 펴고 살자. 요통과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법,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통하면은 허리가 아픈 거잖아요. 이 정확한 정의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요통의 원인은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척추가 있죠. 척추에서도 골절이 있거나 그러면 요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척추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통증을 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후관절이라고 그래서 위에 디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가 서로 아치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관절이 있어요. 이 관절 때문에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노랗게 보이는 모형에서 보이는 게 신경인데 이 신경 때문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산부인과 질환 때문에도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척추만 놓고 보면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요통이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인구군에서 일생에 한 번쯤은 요통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급성 요통이면 대개 6주 안에 자연적으로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그중에서 약 10에서 20%는 만성 요통으로 이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질병이라고 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증상 말고 질병이라고 했을 때는 빈도가 잦고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척추보다 이 디스크 자체에 의한 통증이 약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후관절에 의한 통증은 논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약 15%에서 약 40%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신경근, 그러니까 신경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은 되지만 요 근육이나 인대도 우리가 통증을 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논문에서 약 잘 규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또 갑자기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시는 게 바로 혹시 내가 디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 디스크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디스크는 원래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에 병이 있으면 코병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디스크란 요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가 허리 곡선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기관 자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병이 생기니까 그냥 지칭하는 그 용어 자체를 병이라고 해서 디스크라고 용어를 하죠. 정확한 용어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디스크는 약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한 60 내지 70대에 이르면 수분의 함량이 한 6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물침대가 고무침대가 되거나 나무침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통증을 발생을 하고 그 디스크가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가라앉으면 이 뒤에 관절이 아까 위에 관절하고 위에 뼈하고 아래 뼈하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려앉으면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러면서 후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고 거기서 통증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요게 내려앉으면 요 다리신경에 나오는 구멍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요통의 발생 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디스크를 떠오르는 것처럼 증상이 허리 아픈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스크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대개 요통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경과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 디스크가 부풀어 오를 때 그 압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요통이 굉장히 심하다가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어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수액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 자체의 압력은 줄어들면서 요통은 조금 경감을 해요. 그리고 그 터져나온 수액 때문에 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어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다리 쪽에 통증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대개의 경우는 다리 통증은 쭉 당기는 방사통을 호소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발목 통증만 호소를 한다든지 무릎 통증만 호소를 한다든지 이게 국소적으로 지점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의 사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뭐 안 좋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어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까요? 그 논문에서 보면 그것을 DNA 같은 걸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드물게는 염증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바이럴 인펙션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복적인 작업과 그다음에 습관, 그다음에 작업 환경 그런 걸 다양하게 원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중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디스크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자분은 아프시면 바로 수술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겁나서. 일단은 그 요통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인이 됐을 때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허리가 틀어진다든지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긴다든지 하면 다른 내장기관이나 아니면 아까 산부인과 질환이나 그런 질환보다는 허리 자체의 문제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허리 구조물 중에 어떤 것이냐. 근데 디스크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통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가 설령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아도 디스크 상태가 허름한 상태, 비유를 하자면 멀쩡한 양옥집이 아니라 초가집처럼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존 치료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제 스승님들이 말씀하실 때 척추 수술은 테크닉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아트라고 하거든요. 필라소피라고도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은 그 테크닉 자체보다 이 환자를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환자가 수술을 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수술 자체의 테크닉보다는 그 전에 의사와 환자 간에 검사하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수술을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요통이나 다리가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일반적인 보존 치료를 받아보고 자연적으로 경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주에서 한 6주 정도 보존 치료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대개 인정하는 수술의 적응증은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마비가 생겨서 한쪽 다리에 근력이 마비가 된다든지 걷기에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술을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 보존 치료를 먼저 해보고 경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요통, 디스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방 방법,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척추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좋은 식습관 그리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좋은 작업 환경에서 적당히 운동하고 가끔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 치료나 우리가 물리 치료나 그런 여타의 다른 치료보다 평소에 본인이 꾸준히 허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환이나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8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쪽집게 강의 선생님이 강의해 주듯이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 20%는 본인이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침은 마련을 하고 우리가 안내는 해줄 수 있지만 평소에 본인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요통은 인구의 90%가 겪는 흔한 질환이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 여기다가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에 이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허리가 아프시다면 가만히 계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김재엽 원장님과 함께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